(8조의 1항) CISG의 적용상 당사자의 진술, 이제 양괄호 1번이에요. 2번에 CISG의 적용상 당사자의 진술 그 밖에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 그 의도에 따라 해석돼야 된다. 자, 다음에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의 진술 그 밖에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과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돼야 된다. 우리 그 8조만 가지고도 1항, 2항, 3항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서로 계약을 다르게 이제 해석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사실 우리 10점 문제론 아직 출제된 적이 없는데 10점 문제 분량으로 딱이거든요. 그냥 겸사겸사 좀 정리를 해둘게요. 왜 이것을 구두증거 배제의 원칙과 관련된 조항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냐면, 이제 잘 보세요. 8조 1항이 말하는 건 뭡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이제 국가마다 다르게 이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예시를 2개를 좀 드렸어요. 외국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이 몇 개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 외국에서는요, 이게 가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라는 거죠. 오라고 할 때는요, 이게 커먼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은요, 가고 오라를 고와 컴을, 이게 고고 이게 컴이거든요. 이 손등의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외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르게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쓸 때 가장 당황스러운 게,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게 뭐예요? 가라는 거죠. 오라는 건 뭐예요? 이게 오라는 거죠. 맞죠? 여기 그 방향성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높은 사람을 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친구한테 친구야 어여와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가 어여와 하는데 외국인들은요, 뭐야? 왜 오라고 하는데 가라는 거지? 이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늘 뉘앙스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 오라고 할 때는요, 교수님 오세요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크게 얘기하죠. 두 손으로. 맞죠? 하지만 외국은 아닙니다. 교수님이고 나발이고 올 때는 다 이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되게 거부감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미국인 교수님이라, 미국인 교수님 있죠. 교수님 오세요. 컴온. 이거 안 되잖아요. 한국인 교수님한테 할 수 있어요? 교수님 오세요. 이거 아니죠. 그래서 이 외국에서는 이게 오라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면 안 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이러면 이게 오라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뭐예요? 싸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대영 제국은 스케일이 달라요. 대영 제국은 엿을 드시라고 할 때 뭘 올리지? 항상 2개를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외국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가 뭐예요? 영국 가면 가장 먼저 교육받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대영 제국 이거 빡큐예요. 이거 영국에서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이 항상 이제 그 영국 가가지고 이제 스타벅스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2개 주세요 할 때 뭐라고 해요? 그럼 영국 점원의 입장은 뭐예요? 갑자기 아시아인이 들어오더니 뭐예요? 갑자기 이거 날린 거야. 영국인 입장에서 이건 뭐예요? 제가 나도 빡큐 날린 거죠. 한국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2개일 뿐이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죄송하지만 저희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단체 사진 해가지고 이제 관광객 30명 단체 사진을 찍어줘야 됩니다. 친절한 영국인이 오케이 사진 찍어 줄 서 했더니 30명이 단체로 이래요. 이게 싸우자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국이니까 이 정도지 미국에서는 총 맞을 수 있어요. 미국 스타벅스 가가지고 또 이래봐요. 주섬주섬 한데 빵 이거라니까요. 이걸 뭐라고 해석할 건데요? 이게 계약의 해석입니다. 이런 행위가 있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원칙은 뭐예요? 자연적 해석. 한국인이 이거 하는 게 이유가 뭐겠어요? 2개라는 머리겠죠. 자연적으로 해석해라. 한마디로 뭐예요?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해라. 한국인이 스타벅스 와서 아메리카노 달라고 하면서 이거라는 이유가 뭐겠느냐? 2개라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게 자연적 해석인데요. 문제는 이제 관광지에 있는 그 영국 그 종업원들은요, 한국인들이 말하는 이게 다 2개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한적한 영국의 시골 마을로 가면은 갑자기 이제 거기 원래 아시아인 몇 명 없죠. 갑자기 이래 보면 그분들은 깜짝 놀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뭐예요? 공정한 3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라는 겁니다. 공정한 3자 입장에서 이건 딱 봐서 뭐예요? 2개라는 얘기죠. 우린 그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서요. 계약의 어떠한 내용을 서로 다르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때는 원칙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해석이 안 될 때는 공정한 3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에서도 인정되는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이고요.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함에 있어서 관련된 재반 사항을 모두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재반 사항을 모두 고려하라가 뭐예요? 구두증거 배제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제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상충되는 겁니다. 구두증거 배제의 원칙은 뭐예요? 관련된 재반 사항을 모두 고려합니까? 아니죠. 딱 눈앞에 있는 서면계약 하나만을 고려하는 거죠. 하지만 CISG는 뭐예요? 관련된 재반 사항을 모두 고려하라? 이게 뭘 의도하는 거예요? 대륙법계 입장에 따라 구두합의가 됐건 뭐가 됐건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CISG가 대륙법계 입장을 채택했구나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8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모범 답안으로 읽으셔도 돼요. CISG의 적용상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 이제 뭔지 아시죠? 고의 또는 중과실입니다. 그 의도에 따라 해석돼야 되고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라는 거고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때는, 즉 자연적 해석이 되지 아니한 때는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돼야 된다. 이게 규범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3번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함에 있어 교섭,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자 보세요. 관례 앞엔 습관적으로 뭐 붙는다고 했죠? 당사자 간에 확립된요. 이건 거의 매크로처럼 따라 붙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 당사자의 후속 행위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절히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대륙법계 입장을 채택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구두증거 배제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은 거예요. 즉 대륙법계 입장에 따라 구두합의가 된 건 뭐가 되건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라는 겁니다.